아제로스의 티탄들이 떠나고 수호자들의 감독 아래 아제로스는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시대에도 폭군은 등장하는 법. 어느 날 잔혹함과 파괴적인 힘에 있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던 원시용 갈라크론드는 북부 칼림도어 사냥터를 점거해 생명체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고 이윽고는 자신의 동족마저 먹어치웠습니다. 결국 그는 육체와 정신이 뒤틀려져 용이라 부를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렸죠. 갈라크론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하늘을 공포로 뒤덮었고 이에 수호자였던 티르는 다른 수호자들에게 이 일을 경고했으나 최근 일어났던 여러가지 일에 지쳐있던 다른 수호자들의 반응은 무덤덤했습니다. 그러던 중 티르는 위대하면서도 지적인 5마리의 원시용과 만나게 되었고 이 5 원시용은 갈라크론드에 맞서 싸우자는 티르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갈라크론드를 처치하기로 맹세하죠. 강력한 5 원시용의 하나된 공격으로 거대한 갈라크론드는 결국 시체가 되어 지상으로 떨어졌고 그의 시체가 떨어진 곳은 훗날 용의 안식처라 불리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무력감에서 깨어난 수호자들은 티르에게 용서를 구했고 티르는 그들을 용서하며 세상을 구한 5 용에게 아제로스를 지킬 힘을 부여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수호자 오딘은 이 중요한 임무를 원시족인 야만용이 맡기에는 부적합하다며 반대했으나 다른 수호자들은 이 의견에 모두 동의해 티탄들에게 부탁해 원시용들에게 힘을 나누어 주게 되었죠. 대수호자 라는 노즈도르무라는 청동용에게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선사했고 프레이아는 붉은용 알렉스트라자에게 티탄인 이오나의 생명의 힘을 선사했으며 알렉스트라자의 동생 이세나에겐 자연의 힘을 선사했습니다. 로케는 푸른용 말리고스에게 엄청난 비전 마력을 선사했고 아카에다스는 검은용 넬타리온에게 강력한 대지의 힘을 선사했습니다. 이 5 용은 훗날 용의 위상이라 불리며 용의 위상과 그들의 수하인 용군단은 평생토록 아제로스를 보호한다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한편 이 모든 일이 탐탁치 않았던 오딘은 아제로스를 보호할 수 있는 정예 군사들을 만들 계획을 세웠고 수호자들의 반대에도 오딘은 마술사 헬리아의 도움으로 울드아르의 한 구역을 떼어내 용맹의 전당이라는 장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딘은 평소 자신이 아끼던 피조물 브리쿨에게 전투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는 이는 용맹의 전당에서 발라자르라는 강력한 전사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 공표했고 브리쿨의 영혼을 용맹의 전당으로 옮길 브리쿨 유령 발키르를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어느 브리쿨도 유령이 되어 발키르가 되길 원하지 않았고 이에 오딘은 분노하며 강제로 브리쿨들을 발키르로 만들려 했으나 헬리아가 이에 반발하자 오히려 그녀를 첫 번째 발키르로 만들어 영원히 브리쿨 전사들의 영혼을 용맹의 전당으로 옮기는 일을 하게 만들었죠. 한편 티탄들을 떠났던 살게라스는 공허의 군주로부터 모든 생명과 행성을 불태우고 정화할 불타는 성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살게라스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대규모 군대가 필요했고 결국 그는 자신이 악마들을 가둬두었던 마르둠으로 향합니다. 잠깐의 망설임 끝에 살게라스는 마르둠의 감옥을 단칼에 부셔버렸고 그간 쌓여있던 파괴적인 지옥 마법의 힘이 살게라스를 덮치며 살게라스는 불타는 악마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살게라스는 따르지 않으면 죽음뿐이라는 협박으로 모든 악마들을 수하로 만들어 피와 파괴에 대한 갈망과 분노로 가득 찬 군대, 불타는 군단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살게라스는 불타는 군단을 이끌고 첫 번째 행성을 모조리 파괴하였고 행성을 수호하던 별무리마저 직접 처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별무리의 죽음을 느낀 티탄들은 변해버린 살게라스를 보고 경악했고 불타는 군단에 맞설 전쟁 준비를 마친 티탄들은 살게라스를 찾아가 아제로스라는 행성에 잠든 강력한 세계온이 공허의 군주와 맞설 수 있을 거라 그를 설득합니다. 이어 그의 부관이었던 아그라마르는 살게라스에게 예정을 상기시키며 그에게 다가가 온 생명과 행성을 보호한다는 티탄의 신성한 의무를 일깨워주며 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그라마르의 내민 손을 보며 살게라스는 분노와 슬픔이 담긴 괴성을 내질렀고 아그라마르를 단칼에 두동강 내어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본 다른 티탄들은 극도로 분노하며 살게라스와 불타는 군단을 공격했고, 오랜 시간 동안 티탄과 불타는 군단 간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살게라스는 강력한 지옥불로 모든 티탄들을 압도하며 그들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죽음의 그 순간 티탄 노르간노는 티탄들이 죽기 직전 모든 티탄들의 영혼을 보호막에 감싼 채 끝없는 어둠으로 날려보냈고, 티탄의 육체들은 살게라스의 손에 모조리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게 티탄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살게라스에겐 반드시 이 아제로스라는 행성을 찾아 그 강력한 세계원을 파괴시키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티탄을 모두 처치한 살게라스. 하지만 그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불타는 군단의 악마들은 분노만 가득 찼지 전략적으로 행동하거나 생각하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 외에 이 악마들을 교활하게 이끌어줄 지휘관들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곧이어 살게라스는 아르거스라는 이름의 행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엔 뛰어난 지능을 가진 에레다르라는 이름의 종족이 있었고, 삼두 정치로 구성된 아르거스는 아키몬드, 킬제덴, 벨렌 3명으로 이루어진 지도자의 지휘 아래 우주를 여행할 함선을 만들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내었죠. 살게라스는 이 세 지도자에게 접근해 무한한 지식을 약속했고, 아키몬드와 킬제덴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으나 오직 벨렌만은 살게라스의 진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렌은 아타말 수정이라는 고대 유물을 이용해 미래를 보았으나 그곳엔 오직 살게라스의 불타는 군단에 소속되어 끔찍한 학살을 자행하는 에레다르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벨렌은 이 사실을 아키몬드와 킬제덴에게 알렸으나 무한한 지식에 눈이 먼 그들은 벨렌의 말을 듣지 않았죠. 이에 평소 에레다르를 돌보던 크우레라 불리우는 한 나루는 벨렌에게 자신의 인도를 따라 동족을 이끌고 행성을 탈출하라 전했고, 벨렌은 킬제덴과 아키몬드 몰래 많은 수의 동족들을 이끌고 아르거스를 탈출합니다. 벨렌과 함께 떠난 에레다르들은 스스로를 추방당한 자라는 뜻의 드레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수만 년을 우주를 방황한 끝에 한 행성에 정착한 이들은 그 행성의 이름을 드레노어라 이름 붙였습니다. 한편 벨렌의 탈출 소식을 듣게 된 킬제덴은 극도로 분노하며 벨렌 일행을 우주 끝까지 쫓아 없애버리겠다 맹세했고, 살게라스는 이에 만족하며 남은 에레다르에게 지옥 마법을 주입해 그들을 악마로 변화시켰습니다. 가장 뛰어났던 에레다르인 킬제덴과 아키몬드는 살게라스의 가장 유능한 지휘관으로서 세계의 파멸에 앞장섰죠. 이후 살게라스는 서큐버스, 파멸의 수호병, 분단병기 등 다양한 군사병력들을 군단에 편입시켰고, 불타는 군단은 우주에서 가장 강성한 군대로 성장하며 수만 년의 세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행성과 세상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후 살게라스에게 살해당해 우주를 맴돌던 티탄의 영혼들은 아제로스의 수호자들의 몸에 깃들게 되고, 이를 계기로 수호자와 티탄이 벼려낸 피조물들의 몰락이 시작됩니다.